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1차 수원마을포럼 진행을 맡은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 이선민입니다. 2024년 제1차 수원마을포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수원도시재단과 경기마을지원센터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주민자치회와 마을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수원마을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연구센터장님의 발제 후 지역별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활동 상황 및 연대 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제안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지방규제연구센터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에 속해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를 같이 연구하고 있는 전대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은 이 수상한 동거,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의 수상한 동거라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단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저는 다소 약간 이론적이고 더 정책적이고 좀 뭐랄까 이상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본격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현실 속에서 이 양자 간의 조화를 어떻게, 연대와 협력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를 중심으로 아마 논의가 계속 촉발되는데 그것을 위한 어떤 단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유쾌하지만은 않은 현실인데요. 다행히 그래도 조례가 폐지되지 않고 넘어가서 되게 좋은 뉴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 과정을 보면서 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는 자꾸 정치적인 이런 논란거리에서 벗어날 수 없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확실히 이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떼돈을 벌거나 아주 정치적으로 출세하거나 이럴 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집단 간의 조직화가 되면서 집단 간의 헤게모니나 이익 다툼 같은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이제 국민운동 3단체라고 말하는 이런 분들을 이제 관변단체라고 하죠. 왜 관변단체냐? 관 주변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어떤 관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고 어떤 주민단체로서 인정을 받고 또 관과 같이 이제 이렇게 뭔가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표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이 관의 어용 내지는 대리자 같은 이런 부정적인 인식도 같이 가지고 있죠. 어쨌든 이런 어떤 관변단체라고 불리우는 주민 조직들과 기존의 주민 조직들과의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뭐 젊은 청년분들이 의기를 투합해서 우리가 뭘 하겠다고 이제 마을 행사 같은 걸 막 개최하는데 또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또 오셔서 너는 뭔데 이걸 하냐, 행사 포스터 막 뜯어버리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밖에서 보기에는 이게 헤게모니 싸움이냐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행태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주민 조직들이 존재하죠. 이런 관변단체 외에도 자생적인 단체들도 있고, 특히 동호회나 종교단체나 이런 시민단체들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조합이라든가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이 발전은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에 관한 것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주민단체들을 전부 다 어떻게 다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지역을 만들 것이냐, 지역을 잘 만들 것이냐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포럼의 제목은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의 수상한 동거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요.
수상한 동거라는 표현이 좀 사실은 이제 주최 측에서 회의를 위해서는 저는 대단히 좋은 표현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개인적으로 당연히 수상한 동거라는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수상한 동거라는 이런 뭐랄까요, 좀 외부의 시각이랄까, 좀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 조례상에서 이 두 개의 조직을 좀 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정의나 아니면 역할이나 기능, 그 다음에 실제 수행하는 사업들, 이런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상한 동거, 똑같은 애들이 서로 싸움하냐, 왜 서로 다른 조직들이 존재해 싸움하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걸 깨기 위해서는 이런 표면적인 공통점성에 숨어있는 본질적으로 두 모임이 어떻게 다르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수상한 동거에 찬성하지 않는 입장인데요. 왜 찬성하지 않냐면 이제 동거라는 표현보다는 수상한이라는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저희가 처음에 주민자치 행안부에서 이제 주민자치를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는 이제 헌법적 가치죠. 지방자치가 되게 중요한데, 지방자치는 왜냐하면은 지역적 다양성과 지역 특성과 이런 거 살려서 국가를 어떤 다획적 거버넌스 체계로, 경쟁력 있는 체계로 만들겠다, 이런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담고 있어서 되게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데, 그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를 우리가 이제 구성을 했는데, 단체는 이제 지방정부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방정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단체장을 우리가 투표를 해서 위임을 해서 뽑는데, 그게 이제 주민들에 의한 직접 자치가 아니라 단체에 의한 위임자치 내지는 대리자치라는 생각을 많이 사람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주민자치를 구현해야만 지방자치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민들이 이 지방행정이나 지방자치에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투표만 하고 나면 모든 권한을 단체장에게 위임한 뒤에 알아서 하시는 거죠. 지방의회가 있지만 우리 의견이 반영되거나 이러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그게 이제 대리인의 한계 내지는 이제 위임자치의 어떤 한계들인데, 결국은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고, 또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의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골목길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큰 도로나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신경 많이 쓰겠지만,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골목길,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과 안전과 우리 주거 생활에 되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접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주민과 행정이 협치를 통해서 뭔가 같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주민들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주민 참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이제 행안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읍면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읍면동 단위로 설치돼 있죠. 왜 읍면동 단위냐? 행정의 가장 주민 밀착 하부 단위가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이사무소는 없잖아요. 통사무소는 없잖아요. 근데 읍면동 사무소는 있다는 얘기는 행정의 가장 기본 단위의 말단이 읍면동이기 때문에, 그 읍면동 단위에서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하고 주민들과 같이 협치를 통해서 이 근린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읍면동 단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지역을 만들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주민자치회가 처음 시작했는데, 읍면동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도 되게 많고 되게 넓은 지역이죠. 우리가 농촌에서는 자연불합 단위로 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무슨 강이 흐르고 산이 있고 경제생활을 그쪽에서 같이 좀 주민들이 거의 이제 동질성이 되게 높죠.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마을이라는 것이 이제 남아있는데, 도시지역에서는 이제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이렇게 구역을 이렇게 긋고 여기는 몇만 명이 살고 막 이러니까 마을이라는 개념이 되게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도시에서는 현대적인 도시에서는 마을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근린생활권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데, 그렇다고 이제 우리는 마을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근린생활권 속에 마을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근린생활권 단위에서 주민 참여를 만든다고
이 지방행정 체계를 읍면동으로 가장 낮게 만들고 거기에 주민자치회를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출발은 뭐랄까, 이 행정이 주민과의 협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행정의 드라이브에 의해서, 행정의 주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민조직. 아까 그런 걸 뭐라 그랬죠? 관변단체라고 얘기했죠. 여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관변단체화 될 수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과거위원회는 상당히 좀 관변단체였어요. 뭐 위원장, 동장님들이 이렇게 전화해서 같이 우리 동 문제를 협의합시다 하면은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동네 유지급의 자영업자들 중심에, 직장인들은 이제 낮 시간에 못 오죠. 그리고 뭐 좀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이런 동네 유지급 동장님의 커피 모임으로 많이 운영이 되던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를 조금 더 자치 기능을 강화하자 해서 이제 바꾼 게 주민자치회입니다. 그 주민자치회를 보시면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그 다음에 뭐 성별이나 연령 같은 것들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그래서 뭐 여성 위원들을 몇 프로 이상 뽑는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즉슨 진짜로 읍면동 단위의 어떤 조그만 의회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만들겠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사실은 어떤 마을 공동체처럼 주민들이 어떤 필요를 느껴서 우리가 뭐를 같이 해봅시다라고 뭔가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생적인 조직이 아니라 행정의 필요라기보다는 같은 행정의 주도로 만들어진 이 주민 조직이다 보니까 결사체라기보다, 아까 마을 공동체처럼 뭔가를 하기 위한 이런 모임들보다는 어떤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결사체라기보다는 협의체의 성격이 처음에 강했고요. 실제로 주민자치위원들은 모여서 이제 원래회의 같은 걸 하면서 많은 현안들을 처리하죠. 그런 것들은 협의해서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것을 했냐면 실행력을 좀 강화시키자. 너무 협의체로서만, 그러니까 실행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도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이 길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에서의 하나의 주민참여의 플랫폼이다. 그것 자체가 공동체라기보다는, 공동체는 훨씬 작은 마을 단위에서 좀 더 자유롭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생적인 모임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니즈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고, 그런 주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읍면동 분리생활권 큰 단위에서의 주민 참여 플랫폼으로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표현한 말이 한마디로 우산 조직이다, 엄브레라 조직이다. 그러니까 읍면동 분리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주민 조직들을 이렇게 우산을 씌워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조직이다라는 측면에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뭐 그것을 어떤 벤치마킹 모델로서 영국의 커뮤니티 앵커 오가니제이션, 앵커는 이제 축이죠.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서 축이 될 수 있는 가장 주민 조직으로서의 이제 이런 주민자치회를 추구를 했고요. 마을 공동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자발적이고 뭔가 주민들의 필요나 혹은 주민들의 공동의 어떤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좋습니다. 필요 기반이냐, 니즈 베이스냐, 자산 기반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론가들이 이제 공동체 형성 요인 내지는 공동체 발전 요인의 그 모티베이션이 뭐냐, 즉 동기가 뭐냐, 어떤 니즈에 의해서 서로 뭉치게 되느냐, 아니면 뭐 일본의 술 있는 마을처럼 어떤 자기들의 술 빚는 그 자산들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보존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고 발전되는 어떤 이런 자산 기반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현대 도시에서의 마을 공동체라는 것은 농촌과 달리 이렇게 자연불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현대 도시에서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직주 분리가 되니까 뭐 지역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을 중심으로 공동의 관심사가 있고 공동의 필요가 있었고 주거라든가 안전, 뭐 공공시설 관리, 복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지역사회, 뭐 육아,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공동의 관심사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구역으로 정확히 자를 수가 없습니다. 마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읍면동 이렇게 자를 수가 없는 거고요. 하지만 뭐 자르려고 많이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왜냐하면 이제 행정은 행정이나 정책은 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는 주체가 행정기관이고 그 행정기관은 행정구역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서 각종 지원사업 같은 것들이죠. 할 수 없이 이제 행정구역을 생각 비정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떠나서 결국은 뭐 우리가 내가 동천에도 있고 여러 가지 집단 내가 소속된 집단도 있지만 학연 지원, 온라인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소속 집단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소속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집단이 이제 중거 집단이라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상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중거 집단이 꼭 지역 공동체일 그러니까 등치되지는 않겠죠. 반드시 지역 공동체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생활과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지역 사회를 조금 더 바꾸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마을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결성이 되고 그런 점들이 이제 주민자치회와 좀 상당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민자치회는 행정의 드라이브, 주민 참여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을 공동체는 주민들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지역사회를 만들려고 모인 단체들. 그러니까 두 개는 사실 유사해 보이지만 그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읍면동 단위나 조금 더 크게 올라가거나 행정과의 접점이 있을수록 어떻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반대로 실제로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고 어떤 실제로 움직일 때는 마을 공동체가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현실은 어떠냐? 공동체가 아직 사실은 우리가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가 꽤 됐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가 10여 년 정도라고 본다면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주민자치회도 이제 정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2000년대 이후에 시작된 거기 때문에 최근에 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은 2010년, 13년 이후이기 때문에 거의 2020년 전후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꾸 이제 주민자치회는 분과위원회를 만들려고 해서 분과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대상으로 일반 주민들 포함해서 뭐 활동들을 해야 되니까 자꾸 마을 공동체 활동을 볼 수밖에 없고 반대로 마을 공동체는 자꾸 이렇게 모여서 협의회도 만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를처럼 행정과의 협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하고 네트워크 뭐 이런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자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이제 작년 이맘때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해산하거나 자치회로 통합되는 이제 수원시가 특히 주민자치회로 다 이제 전환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마을 만들기 협의회는 점점 주민자치회의 어떤 공식적인 플랫폼으로 조금 타는 분위기가 되고 주민자치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것을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마을 공동체의 여러 가지 이제 활동과 여력, 그러니까 조력들, 실행력들을 주민자치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점점 발전하면서 이 통계 자료로부터 우리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것은 주민자치회나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이제 뭐 어떤 식으로 구성된다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서로 비슷하게 이런 걸 이제 전문용어로 동경화, 싱크로나이제이션 서로 비슷하게 유사한 것들이 서로 이제 닮아가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연대와 협력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회는 조금 더 플랫폼이나 협의회, 여러 가지 마을 공동체를 실제로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하고 그 의견들을 모아서 행정에 전달하고 이럴 수 있는 하나의 조그만 유럽식으로 얘기하면 카운슬이죠. 소지역 사회에서의 주민의 중심체,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그런 엄브렐라 조직으로서의 우산 조직으로서의 자리매김이 필요하지 않느냐. 실제로 주민자치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가 잘 돼야 되고 마을 공동체의 활동력이 왕성화했을 때 그 활동력을 기반으로 점점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내용들을 채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껍데기를 채워나가는 실질적인 활동들은 마을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주민자치회 실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수원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사랑의 연탄 나누기, 김장 나누기 이런 것만 봉사활동만 그냥 죽도록 해요. 그리고 소식지라고 대충 A4 한두 장에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이제 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냐 주민자치.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진짜 주민들이 우리 주민 주도에 의해서 지역사회를 만들고 그것들을 행정과 협의해 나가면서 부연해 나가는 창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주민자치회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이런 역할들과 본인들 조금 더 많이 이제 고민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봉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이런 무슨 새마을운동 지도자 협의회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되고 마을 공동체도 반드시 이제 주민자치회를 쟤들이 우리가 하는 마을 만들기 무슨 꽃밭 가꾸기 쟤들이 다 돈 따가지고 얘들 다 뺏어간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주민자치회가 그런 것들을 한다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과 연계하거나 우리가 그 활동의 주체가 돼서 실질적인 내용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좀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주민자치회는 진짜로 공익성과 민주성과 투명하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주민 생태계를 주민 공동체 생태계들을 이끌어 나가고 마을 공동체들은 조금 더 이 현장에서 이 활동들을 하면서 단순히 봉사활동을 넘어서 진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같이 논의하고 학습 공동체로서 같이 역량을 통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궁극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같이 논의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제 공동 수행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반드시 이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 같고요. 이외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생각나는 건 두서 적어봤습니다. 자, 우리 지역사회의 주민 공동체 생태계를 위한 기반 구축으로서 주민자치회 위원, 간사, 마을활동가들을 위한 사회적인 인정체계, 다시 말하면 적절한 경력 인정이나 생활임금 수준의 적절한 보상을, 경제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같이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행정과의 연대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행정의 중요한 자산들, 공공의 자산들, 특히 유효되고 있는 것들은 잘 모릅니다,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동사무소가 동사무소로 이사 갔는데 신축 동사무소로 이사 가서 그 건물이 빈다는 것은 대충 다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쓸지, 정부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매각할지 아니면 비어있는 채로 둘지. 근데 만약 우리 마을 도서관이라도 비어있는 지역에 좀 만들자라는 여론이 있으면 당연히 행정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유유자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죠. 그리고 사실 저는 마을 기업을 할 때 무슨 마을 기업 주민들이 모여서 무슨 장사를 하냐, 왜 사람들을 자꾸 장사꾼으로 만드냐.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 빈공간을 행정에서 과감하게 공짜로 100년 장기 임차,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죠.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무슨 유럽에 있는 것처럼 빈 성을 100년 임차받아서 거기에 무슨 마을 펍을 크게 만들기도 하고 옛날에
나간읍성 주민자치회 시범 참여할 때 몇 년 전에 나간읍성 문화재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예 그냥 위탁 관리를 받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운영은 그러니까 위탁 관리의 주체는 행정과의 권한 관계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되어 있죠. 하지만 실제 운영은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같이 이제 시행령은 마을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지역사회 유적들을 자원들을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뭐 이런 모델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가야 되는데 우리 돈이 없으니까 자꾸 정부의 보조금만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아까 얘기했던 국민운동 3단체 보조금 안 받습니다. 대신 뭘 받냐? 땅을 받습니다. 그 땅을 통해 수익 창출합니다. 그게 이제 국고부 재산에 대한 감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국민운동 3단체가 법적 공식적 단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나 주민자치회는 이게 돈 안 되고 쓰기도 어려운 이 보조금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 자산화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금을 만들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 또 주민자치회가 그런 공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대표성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선거를 안 했지만 주민자치회 주민대표성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가 선거 안 했는데 저 사람들이 왜 우리 대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되면 마을공동체의 대표들이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서 실제 지역 생태계에서의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대표성을 부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뭐 선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같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크고 작은 주민총회부터 여러 가지 공공시설 보수나 이런 주민자치의 권한과 마을공동체의 실행력을 함께 만들어서 우리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뭐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뭐 이런 좀 더 글로벌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실천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발제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약간 제도적으로 약간 다르게 우리가 인식하는 측면들이 있죠. 그 장점들을 활용해서 서로 연대와 협력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잘 만들자라는 것이 오늘 드리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대욱 지방규제연구센터장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